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보고 좀 압축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시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유는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 좀 빠졌죠. 그건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은 좀 빠져요. 그걸 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냐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분기는 더 좋다고 봐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D램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삼성전자가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실적이 좋을 때는 또 안 가. 실적이 나쁠 때는 또 무슨 이슈에 의해서 좀 위로 촥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 FOMC 의사를 공개가 있죠. 시장은 좋습니다. 이 의사를 공개가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지표 부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6월에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좋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무슨 멘트가 나왔다 그랬죠? 경기가 꼭대기 친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의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 둔화 우려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경기가 꼭지를 쳤으면은 그 다음에 회복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했고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코스닥은요 대단히 오늘 좀 해피한 날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아주 장중 내내 좋았습니다. 그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반기 때에 2차전지 섹터 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에코프로 BM 정도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들고 있잖아요.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는 2차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가 이번에 실적이 좋고, 특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 흑자 전환돼요라고 하면서 담았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난다고. 나도 유유 좀 해보자 하고, 그 소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가져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하면서 에코프로 BM을 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고심한 끝에 첨보도 오늘 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은 18.28%가 수익이 났어요. 예. 그죠? 18.28% 수익이 났어요. 첨보는 오늘 들어가자마자 7% 수익이 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어제 얼마 정도 예상했죠? 삼성전자 11조 예상했잖아요. 근데 발표가 어떻게 됐죠? 오늘 12조 5천억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 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업종별 얘기하면 OLED 업종, 그죠? 디스플레이 업종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뭡니까? LCD 패널 값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OLED 패널이 더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OLED 업종에 관련된 종목에 관심 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난다고? 허허, 덕산 네오룩스. 예, 덕산 네오룩스. 기타 뭐, 제가 또 덕산 데코피아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아트론 이런 것도 좋아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비아트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댓글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저도 공시 내용 조회를 해봤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BM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에서 내용이 뭐 하나 나와 있네요. 공정 공시 유상증자 계획, 유상증자 계획이 있다라고 사전에 얘기했네. 이런 경우 처음 본다. 해외 시설 투자 검토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 실행 가능성 사전 안내.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다.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지 우리가 한번 내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 예, 서울 사람입니다. 예,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벌써 18% 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급락 나오면은 한 팔아주고 18% 먹으면 좀 반납하고 한 13% 먹으면 되잖아요. 예. 이게 추세된 이게 좋은 거야. 에코프로 BM에서 내가 18% 먹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 발표나서 주가 급락이 나왔어. 급락이 나오도 플러스야. 그럼 그때 팔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가져가야만이, 트레이딩보다는 가져가야만이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시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7월 7일 날, 자, 뭐 실질적인 유상증자 발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세요. 자, 공정공시 정보, 해외 시설 투자 양극재 공시장 검토. 이렇게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요, 주가가 일정 부분 새롭게 재발행됨으로, 신규로,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현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니까 희석이 되는 거잖아. 희석. 희석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빠져도요, 이렇게 이제 해외 시설 투자를 해주고 앞으로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유상증자는 결국은 또 그죠?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유상증자가 끝나고 났는데 주가가 어느 순간이가 핫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계획 관련해서는 주주 배정 후 자금 조달 4천억 정도, 자금 조달 시기를 2021년 하반기 내에. 그래서 지금 정보 제공자, IR 담당자, 그리고 공정 이제 수시 공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본 공시 중에서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 확정적인 거 아닌데 유상증자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래서 사전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좀 솔직히 처음 봐요. 솔직히. 예, 처음 봐요. 근데 막 올빼미 공시라고 해서 주말에 막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이 단일가 매매에서요 1.56% 빠졌어요. 1.56%. 제가 볼 때는 이 충격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상증자를 하니까 주가 흐름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주시를 하면서 흐름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은 일단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함께 저하고 있으면은 함께 이벤트 드리븐 참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돈을 벌게 되실 겁니다. 에코프로 BM은요 너무 뭐 놀라지 마시고요. 흐름이 내일 좀 약해진다 싶으면 한번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깜짝 실적 발표에도 주가 빠졌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 굿, 좋았다. LG전자는 생활가전, TV 쪽에서 굿,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LG전자는요 핫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LG전자가. 뭐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기억 안 난다고. 새로운 기업도 뭐 전장사업 관련해서 또 법인 또 출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또 장사 잘 안 되는 거, 그렇죠. 장사 잘 안 되는 거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이슈만으로 봐도 LG전자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빠져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가야 되는 종목으로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죠. 옛날에 LG전자 진짜 안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최근에 좀 올라가잖아요. 오늘 좀 외국 기관들 양매도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좀 빠지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조금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좀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지는 않지만 지금 16만 5천 원이잖아요. 한 19만 원 정도 전고점까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전고점. 아시겠죠? 뭐 그 사이 그 전후에서 흐름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은 이익 실현을 하신다든가 그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네,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골프 호황 관련해서 골프장 얘기 최근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만 좋아하지 마시고, 뭐, 골프존이라든가 이런 또 골프 관련된 종목들 좀 투자하시는 거 어떠세요? 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신 3사, 영업이익이 1조 609억 전망입니다.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합산이익이 1조 609억 원 전망이고요. 14분기 만에 1조 원 달한 후 2분기 연속 1조 전망입니다. 좋죠, 그죠? 네. 그럼 주가는 빠졌죠. 그럼 어떻다? 기회다. 지금 최근에 통신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5G 모멘텀으로 국내 장비업체 관련 시장 확대 주목이 되면서 통신 3사가 주목된다. 통신 3사는 그저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린지 기억나시죠? 저는 SKT를 강조를 드렸고,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왜 SKT를 강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일은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K배터리 전략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오른 것도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예전에 뭐 옵션 만기일,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이렇게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주식을 좀 팔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내일 뭐 SD 바이오센스 공모 청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량하시고, 자, 미국의 FOMC 의사를 공개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지, 아니면 나온다 하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